용돈을 매주 기억했다가 때 되면 잔돈을 준비해서 줘야 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귀찮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규칙성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항상 돈을 잔돈을 준비해서 주는데 어쩌다가 잔돈이 없어서 이번 주 용돈 내일로 하루 더 미루면 안 될까? 그럼 난리가 납니다. 왜 준비를 안 해놨어?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월급을 제때 안 주면 화나는 것처럼 아이들도요. 뭐 굳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주 주는 용돈 별로 하는 일 없어도 부모니까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규칙성 있게 주는 것이 아이들의 용돈 교육에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른들도 충동 구매 이런 거 하잖아요. 싸다 싸. 1+1이네. 저거 지금 빨리 사야 돼. 홈쇼핑 보면서 막 또 이제 누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벼룩시장을 많이 이용했어요. 바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 사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야, 위에서 아래까지 6,000원이야, 6,000원. 이런 자랑을 했는데, 몇 번 했더니 아이들이 제가 제대로 된 이제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와도 바자회에서 산 거야? 막 이래요. 이건 2,000원이야, 2,000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헉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데에서는 조금 부모님들이 충동 소비나 과소비하는 모습 안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마트 같은 데도 막 아이 데리고 가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담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시려면 혼자 가서 하세요. 혼자 가서 하시고 아이들 보는 데서는 요거 가격 딴 데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의도적으로도 한 번씩 좀 신중하게 물건 고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해자가 있어요. 집집마다 아빠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방해자인데요. 어쩌다 한 잔 드시고 오면 기분이다 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리는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굴하지 마시고 일관성과 규칙성. 그럴 때는 그냥 아빠가 가끔 주시나 보다 하고 아이들도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술이 깨실 때는 한 번쯤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용돈 교육하고 있는데 자꾸 뜬금없이 그런 돈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용돈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실수가요. 왜 그 돈을 들여서 그걸 사? 막 이제 다그치고 혼내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는 용돈은요, 용돈의 정의에 보면 부모가 어른이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써 라고 주는 돈인데 애는 스스로 생각해서 쓴 건데 부모님이 자꾸 이제 지적을 하시면 별로 이제 그 용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돈 관리가 안 되거든요. 때로는 좀 잘못 쓰더라도 좀 지켜보시고, 근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 됐을 때, 한 중2쯤 됐을 때요, 연예인 콘서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데? 11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티켓팅이 관건이라고. 근데 했어요. 중3 때 그거를 해가지고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간다는데, 근데 저는 내심 갔다 와서 후회를 잔뜩 해라. 점처럼 작은 그 큰 공간에서 그 연예인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이돌 그룹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큰 돈을 주고 후회를 하고 와라. 저 혼자 이제 주문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아이가 왔어요. 이제 콘서트를 신나게 보고 와서, 어땠어?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갈 거야? 돈 모아서? 또 갈 거래요. 제가 그때도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뭐가 신나니? 그랬더니 꿈에서 자꾸 아이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랑 대화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랑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는 쉽게 티켓팅해서 뭐 나를 위해서 쓰기 참 쉽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에 아낌없이 모으고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스로
돈 관리해서 쓰는 거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돈 관리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게 좋고요. 후회를 하든 만족을 하든 그 아이의 몫이다. 근데 지나치게 너무 써댄다. 그럴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예요.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막 장을 보시고 카드를 딱 결제하려고 그러면 잠깐 하고 아이들이 막 사인을 해요. 거기다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메롱. 어떤 친구는 곰돌이를 막 그려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너네 그런 경험 있지? 했더니 있대요. 막 재밌게 웃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재밌대요. 재밌잖아요. 놀이 같아요. 신나요. 뭐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 어른들이 쓸 때는 신용카드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도, 당장 돈이 없어도 쓰지만 다음 달에 꼭 갚아야 할 것. 제대로 못 갚으면 신용불량인 사람이 된다. 사인을 하는 건 약속이다. 지금 돈이 없지만 다음에 꼭 갚을게요. 계약서에다 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른들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카라고 있어요. 엄마 카드를 아이들한테 줍니다. 간식 사 먹어, 뭐 학원비 내, 엄마가 좀 바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카드를 아이 손에 안 주는 게 좋은 게요. 카드는 돈의 그 감각을 좀 둔하게 만들어요. 몇십만 원 이렇게 카드로 딱 긁는 거 돈의 크기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10,000원, 20,000원, 한 30만 원 세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이었어? 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카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런 거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쓸 때는 그런 설명을 조금 신용카드는 이런 원리야. 신중하게 써야 돼. 당장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잘못하면 과소비, 너무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어 라고 이 신용카드를 조금 사용하는 거를 아이들한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제대로 알려주신 다음에 사용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